오늘은 김포에 사는 박지연 씨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셋 키우는 엄마의 눈물. 20대는 끊어졌다. 셋째 딸을 낳은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안의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여러분, 21세기에도 아직 아들이 없다고 며느리를 무시하는 집안이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2세 박지연, 딸만 셋을 키우며 겪은 시댁의 냉대와 그 끝에서 찾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문제 제시. 2018년 9월 15일 셋째 딸 금이를 낳은 날이었어요. 진통이 12시간이나 계속됐지만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작고 소중한 생명을 바라봤어요. 손톱만큼 작은 손가락, 살포시 감은 눈.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남편 최도훈이 분만실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복잡했어요. 고생했어. 딸이네. 기쁨보다는 실망이 먼저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라고 밝게 말했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 시어머니 윤말순이 오셨어요. 70세의 시어머니는 신생아실 창문 너머로 금이를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20대는 끊어졌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꽂혔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옆 병상에 있던 산모가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도훈이는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담배 좀 피고 올게. 그렇게 말하며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이제 셋째까지 딸이니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제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기대가 컸어요. 이번엔 꼭 아들이겠지 하시며 온갖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셨어요. 태몽도 분석하시고 배 모양도 살피시고. 그런데 결과는 또 딸이었어요. 지연아, 내가 몸을 잘못 관리했나? 이 시어머니가 저를 탓하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성별을 결정하는 게 제 책임인 것처럼요.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산후조리 중에 시어머니와 싸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그날 밤 도훈이가 늦게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친구들이랑 한잔했어. 그렇게 말하며 제 눈을 피했어요. 여보, 우리 딸 예쁘지 않아? 제가 물었지만 도훈이는 그래라고만 짧게 답했어요. 신생아를 보는 아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튿날 아침 첫째 보라와 둘째 은지가 병원에 왔어요. 15살 보라가 동생을 보더니 엄마, 진짜 예쁘다며 기뻐했어요. 13살 은지도 우리 가족이 늘었네 라며 웃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딸들은 동생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차가우셨어요. 이제 어쩌지? 아들 없는 집안이 돼버렸네.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퇴원하는 날 도훈이가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좀 실망하셔서 이해해줘.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저만 이해해야 하는 거죠? 나도 실망스러워. 딸을 낳았다고 이렇게 취급받을 줄 몰랐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지만 도훈이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대충 넘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겠다고. 제 딸들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압박과 굴욕.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어요. 미역국도 대충 끓여주시고 빨래도 대충 해주셨어요. 첫째, 둘째 나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어머니, 미역국이 좀 짜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싫으면 내가 해먹어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도훈이는 퇴근 후에도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서 핑계만 늘어놓으며 집을 피했어요. 어느 날 밤 도훈이가 술에 취해 돌아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지연아,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무슨 다른 방법? 제가 물었지만 도훈이는 말을 흐렸어요. 그냥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딸만 셋을 낳아서 하며 한숨을 쉬셨어요. 마치 제가 못난 며느리인 것처럼요. 그래도 딸들이 다 예쁘고 똑똑하던데. 이웃 박 아줌마가 저를 감싸줬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있는 거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동네에서도 뒷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최신의 며느리가 딸만 셋을 낳았다더라. 시어머니가 많이 속상하시겠네. 그런 소리들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이 딸만 셋 낳은 사람인가 보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도훈이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딸들을 예뻐했는데 셋째가 태어난 후로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줄었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금이가 도훈이에게 다가가면 아빠 바빠. 나중에라며 피했어요. 아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보라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우리를 싫어해? 15살이면 다 알 나이였어요.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셔. 거짓말이었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은지는 더 예민했어요. 엄마, 우리가 딸이어서 할머니가 화난 거죠. 13살 아이의 눈에도 상황이 보였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손자 자랑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셨어요. 우리 동서는 손자가 둘이나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든든한 거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급기야 시어머니가 도훈이에게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도훈아, 너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아들 없이 살 거야? 도훈이는 엄마,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야? 조상 제사는 누가 지내고 집안대는 누가 있겠어?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산후조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마지막 통보를 하셨어요. 지연아, 넌 이제 아들 낳을 나이도 지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등골이 선을 했어요. 혹시 이혼하라는 뜻인가 싶었어요. 첫 번째 갈등 고조. 산후조리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금이가 밤에 자주 울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시어머니는 시끄럽게 운다며 짜증만 내셨어요. 어머니, 아기니까 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 둘째는 이렇게 안 울었는데라며 딴지를 거셨어요. 도훈이의 월급으로는 새 아이를 키우기 빠듯했어요. 특히 첫째 보라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비 부담이 커졌어요. 여보, 제가 일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훈이에게 말했지만 아직 애가 어린데 무슨 일을 나가라며 반대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들 하나 없는 주제에 돈만 축낸다. 그런 말씀을 아이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하셨어요. 어느 날 금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비가 15만 원이 나왔어요. 집에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병원비까지 우리가 대야 해? 아들 하나 없으면서 애들 병치레만 시키고.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금이도 어머니 손녀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녀가 뭐야? 아들 없는 집안에 무슨 손녀야? 시어머니도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순간 보라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그렇게 싫으세요? 15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싫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라고 얼버무리셨어요. 그럼 저희는 아들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는 뜻이네요. 보라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주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내 딸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보라는 학교에서 반장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은지는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금이도 아직 어리지만 총명하고 건강했어요. 내 딸들이 집안을 일으킬 거야. 그런 다짐을 했어요. 아들 없어도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동네 반찬 가게가 매물로 나왔어요. 임대료가 월 80만 원이었는데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반찬 가게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보, 반찬 가게 해보면 어떨까요? 도훈이에게 제안했지만 그런 장사가 쉬운 줄 아냐. 망하면 어떡하게라며 반대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으로 반대하셨어요. 아들도 없는 주제에 사업까지 하겠다고? 꼴불견이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적금을 깨서 보증금을 마련했고 반찬 가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보라가 저를 응원해줬어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방학 때 가게 일 도와드릴게. 은지도 엄마 요리 제일 맛있어요. 분명 잘 될 거예요 라며 힘을 줬어요. 아이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내가 성공해서 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생존의 길 모색. 2019년 3월 드디어 지연이네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제 꿈의 시작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첫날 손님이 몇 명 안 와서 걱정했는데 며칠 지나니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김치 정말 맛있다. 멸치볶음이 집에서 만든 맛이네.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노력했어요. 재료는 항상 신선한 걸로 쓰고 방부제도 넣지 않았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를 썼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들 없는 며느리가 무슨 장사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김 아줌마가 직접 와서 말했어요. 지연씨,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밖에서 장사하는 게 좋아 보이겠어.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답했지만 김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의 압박도 계속됐어요. 장사한다고 집안일은 누가 하냐? 애들은 누가 돌보고? 보라가 동생들 잘 돌봐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도훈이도 반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 내 아내가 장사하고 다닌다고. 그럼 여보가 돈을 더 벌어와요. 제가 따져보니 도훈이는 할 말이 없어 했어요. 그래도 가게는 점점 잘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하루 매출도 조금씩 올라갔어요. 특히 제가 만든 깍두기와 멸치볶음이 인기였어요. 이웃박 아줌마가 응원해줬어요. 지연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 여자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야지. 보라도 방학 때마다 가게를 도와줬어요. 계산도 하고 손님 응대도 했어요. 15살이지만 의젓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인 황 아줌마가 말했어요. 지연씨, 딸들이 참 기특하다. 엄마 도와주려고 열심히 하네.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제 딸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이셨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 며느리가 장사한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해. 매출이 오르고 있어요. 아이들 학비도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제가 성과를 말씀드려도 소용없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체면이 문제지. 아들 없는 집안에서 며느리까지 장사하면 뭐가 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한계를 느꼈어요. 뭘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가게에 이상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8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동네에서 점집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젊은 사장님, 관상이 참 좋네요.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감사해요. 저는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딸 셋이죠? 할머니가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딸 셋이야말로 복덩이에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작은 팔찌를 하나 주셨어요. 이거 차고 계세요. 행운이 올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딸 셋이야말로 복덩이다. 시댁의 압박과 가족의 갈등. 가게가 잘 되면서 수입이 늘어났지만 집안 갈등은 오히려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성공하는 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지연이가 돈 좀 번다고 건방져졌어. 도훈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추석이 다가오자 시댁 친척들이 모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의 제사 때문이었는데 저는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서 이제 장사까지 나섰어. 큰아버지가 거들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달라졌어. 예전 같으면 아들 못 낳은 며느리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내쫓는다는 뜻이었어요. 시고모가 더 직설적이었어요. 도훈이 나이가 45인데 아직 늦지 않았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도훈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동조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고모 요즘 시대에 무슨. 도훈이가 약하게 반박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시대가 변해도 집안의 대를 잇는 건 중요해. 조상 제사는 누가 지내? 친척들이 한 목소리로 저를 압박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안의 죄인인 것처럼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제 딸들도 이 집안의 피를 받은 아이들이에요.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있는 거지. 큰아버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보라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할아버님들 저희가 왜 남의 집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당황했어요. 15살 아이가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었으니까요. 보라야,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면 안 돼. 시어머니가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보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희도 최시성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 집안의 피잖아요. 하지만 아들이 있어요. 왜요? 여자는 안 되나요? 저희가 뭘 못하나요? 보라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15살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이것 봐, 집안 교육이 이게 뭐야? 어른들한테 말대답하고. 교육 잘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가 대답했어요. 도훈이가 당황해서 보라를 말렸어요. 보라야, 들어가. 하지만 보라는 끝까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아들이 아니라서 부끄러워요. 저희가 잘못 태어난 거예요. 그 말에 도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친족들도 조용해졌어요. 저는 보라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저희는 먼저 들어가겠어요. 지연아, 어디가? 이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라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나갔나요? 아니야. 보라가 맞는 말 했어. 우리도 이 집안 사람이야. 그날 밤 도훈이가 돌아와서 화를 냈어요. 지연아, 보라 교육 좀 시켜. 어른들한테 말대답하게 만들었어. 보라가 뭘 잘못했어?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한 거잖아.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그 어른들이 우리 딸들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의 집 사람이라고 했어. 도훈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친척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지연아, 너 정말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아들 없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훈이를 위해서라도 생각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이혼하라는 거였어요. 공동체의 인정. 시댁의 압박이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가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거든요. 지연씨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새로 이사 온 젊은 주부가 물어봤어요. 정성스럽게 만들면 맛있어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황 아줌마가 칭찬해줬어요. 지연씨는 정말 대단해. 애셋 키우면서 장사까지 하고. 별거 아니에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박 아줌마도 동조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딸이 뭐가 달라. 지연씨 딸들이 얼마나 착한데. 보라가 가게를 도울 때마다 손님들이 칭찬했어요. 참 의젓하다. 어머니 도와서 기특해. 은지도 가끔 와서 가게 정리를 도와줬는데 그림 잘 그리는 아이네. 예술가가 될 것 같아라는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어린 금이도 손님들이 예뻐해줬어요. 막내가 참 똑똑해 보여.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요. 어느 날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에 화재가 났는데 독거노인 한 분이 갇힌 상황이었어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보라가 먼저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어요. 우리 보라가 생명을 구했네. 동네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 일로 보라가 시청에서 모범 청소년상을 받았어요.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났어요. 시어머니도 그 기사를 보셨어요. 하지만 딸이 상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여전히 차갑게 반응하셨어요. 동네 이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연씨 부녀의 총무 맡아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놀랐어요. 네, 지연씨가 가장 적임자 같아서요. 성실하시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시고. 저는 영광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부녀의 총무를 맡으면서 동네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동네 환경 개선 사업도 했어요. 특히 독거노인분들 반찬 배달 사업을 제안했어요. 우리 가게에서 만든 반찬을 어려운 이웃분들께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지연씨 아이디어가 참 좋네. 그렇게 하자. 이 일로 지역신문에 또 한 번 기사가 났어요. 착한 반찬가게 사장 이웃사랑 실천. 기사를 본 사람들이 가게로 더 많이 왔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착하시네요. 매출도 늘어났고 동네에서의 위상도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지연이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여전히 냉대를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동네에서 잘해도 아들 없으면 소용없어. 도훈이도 복잡해 보였어요. 지연아, 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좀 조용히 살면 안 될까? 뭐가 나선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나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만 활동한다고 생각할까봐. 남편의 말에 실망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도 이해받지 못한다니요. 최대 위기와 반전.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게 매출이 급격히 줄었어요.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반찬 주문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도훈이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급여가 30% 삭감됐어요. 지연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도훈이가 걱정했어요. 가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보라의 학원비도 못 내고 은지의 미술 재료비도 부담스러웠어요. 더 큰 문제는 집 전세금이었어요. 2년 전에 전세로 이사했는데 올해 재계약 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어요.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도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담보가 부족하다며 거절당했어요. 신용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아들 없는 집안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대로 가면 집을 잃고 떠나야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황 아줌마가 먼저 나섰어요. 지연 씨가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럴 때 우리가 도와야지. 박 아줌마도 동참했어요. 지연 씨 반찬 먹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졌는데 은혜를 갚을 때야. 부녀회 회원들이 모금을 시작했어요. 지연 씨 가족을 도웁시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그럴 순 없어요. 하지만 이장님이 설득했어요. 지연 씨 받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 모아준 돈으로 전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3천만 원이나 모여줬어요. 그 순간 그 미스터리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딸색이야말로 복덩이다.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딸들과 함께 보여준 정직함과 성실함이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보라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아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네. 은지도 엄마가 착하게 사셔서 복이 온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어린 금이도 엄마 고마워요. 우리 집 지킬 수 있게 돼서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이 상황을 보고 놀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훈이도 감동받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못 봤나 봐.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가족이구나. 도훈이가 말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아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팔 해결과 감정 해소.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훈이가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아이들에 대한 태도도 변했어요. 보라야,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너희들을 제대로 못 봤나 봐. 도훈이가 딸들에게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가 자랑스럽죠? 보라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아빠 자랑이야. 아들이고 딸이고가 뭐가 중요하냐. 시어머니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칭찬하는 걸 직접 들으셨거든요. 윤 할머니 며느리분이 정말 훌륭하세요. 이웃들이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 표정이 복잡해지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연아, 잠깐 이야기하자. 네, 어머니. 그동안 내가 너무 했나 봐. 시어머니가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어머니, 아들이 없다고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희 가족을 도와주는 걸 보니까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내가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풀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미안하다, 지연아. 손녀들한테도 미안하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야,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너희들을 몰라봤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저희 사랑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 집안의 보물이구나. 은지도 할머니 곁으로 가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어린 금이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금이를 무릎에 앉히시며 우리 막내 공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몇 달 후 보라가 전국 고등학생 리더십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은지는 전국 중학생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 줬어요. 지연 씨 딸들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 그 미스터리한 할머니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딸 셋이야말로 복덩이다.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제 딸들이 저에게 가져다 준 복은 아들 100명보다도 컸어요. 반찬 가게도 더욱 번창했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배달 주문이 늘어났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었어요. 도훈이가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복된 거였구나. 여보도 이제 깨달았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2021년 추석 때 시댁 친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도훈이 집이 제일 잘 되네. 딸들도 다 훌륭하고. 시고모도 요즘 시대에는 딸이 더 든든하다더라고 하셨어요. 보라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할아버님들, 저희가 이 집안을 잘 일으키게요. 친족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 여자가 남자보다 더 훌륭할 때가 많아. 그날 밤 저는 딸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보라가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야. 마무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과 딸 중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제 딸들은 아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반찬 가게도 잘 되고 있고 딸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들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미스터리한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딸 셋이야말로 복덩이다. 여러분도 자녀의 성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사랑으로 키우면 모두 복덩이가 된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